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24년이 될 겁니다. 의미 있게 투자도 받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네. 네. 다행히 상장이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이게 언제 상용화 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 기억에도 이 전기차 관련 뭐 테마라든지 이슈 이런 게 한 2015년, 16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막 관련주들이 막 오르다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가 안 되고 실속이 없으니까 또 꼬꾸라지고 그러다가 또 한 번 막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앨런 머스크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2019년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뭐 관련 기업도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그런 그래서 투자 경험으로도 한데 일단은 그 업체들의 목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업체들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현재 진도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일단 최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빠른 업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의 목표로 하면은 일단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24년이 될 겁니다. 2024년이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2년 뒤부터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제를 단 이유가 2024년이 목표고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뭐 아직 연기됐다라는 말을 한 적 없어요. 가장 최근에도 그 이제 선도업체가 조비는 이미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분기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비상장 업체들은 이제 그게 좀 늦죠.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조비는 최선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도 뭐 시험 과정 중에 작은 사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죠. 지난주 말에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CEO가 말하기를 우리 타임라인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2024년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보냐? 뭐 아마도 LA일 거예요. LA요?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저 짠 하고 보여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상용화 시점이 2024년 된다고 해서 세상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바로 그런 세대 바로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멀리 땡겨온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상용화 된 다음에 우리가 슬쩍 눈으로 보고 이제 또 그거를 뭐 실험은 아니고요. 상용화를 하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또 뭔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 보면 이게 효율적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잡아가면서 좀 더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발전할 건데 그게 그때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040년쯤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때쯤 되면은 상당 부분 자율 비행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봐서 그때 되면 정말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보느냐?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2025년 상용화입니다. 뭐 1년 좀 늦긴 한데 이거는 일단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되게 많은 일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오고 있고요. 100% 국산 eVTOL은 당장은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일단 항공우주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 보면 좀 뭐하지만 선도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릴 뭐 회사들 얘기 나올 때 나오겠지만 어쨌든 eVTOL 자체는 그 외국 거를 아마 처음에는 도입을 할 거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다면은 25년에도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거는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에 이제 뭐 지금 거의 확실한 건 잠실. 거기 야구장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마이스 센터에 이제 버티포트. 여기를 연결해주는 회랑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것들을 다 넣을 거고 25년에는 우리가 실제 볼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냐, 상용화 됐으니까 좀 끝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
선도 기업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1년 늦은 한 2025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미국이 아까 제가 말한 그거고요. 유럽도 2024년을 목표로 거의 대부분이 왜냐? 2024년이네요. 파리 올림픽이 그때 열리거든요. 그때 뭔가 아까 선보이려고. 그때 보여주는 거죠. 어. 실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다른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이 아마 더 빠를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은 그렇겠죠. 올해 아니면 내년 충분히 진짜요? 가능해요. 근데 뭐 지금 또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근데 중국이 빨리 한다 해서 중국이 훨씬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잘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빨리 한다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 항공기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예, 사람이 타는 건 더 안전이 최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안전성 입증. 그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매우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오래 걸리는 건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중국은 지금 이거 뭐 모르겠어요. 이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최초 타이틀을 좀 되게 갖고 싶어 하고 또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패권까지 뭐 하지만 뭐 이제 그런 뭐 노리고 아주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좀 세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은 어떻게 보면 허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한테서 운행하셔도 됩니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중국에서 그걸 해줬다고 해서 그 기체가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나라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 가망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의 선진국 당연히 아니죠. 중국 비행기 그런 거 못 만드는데 그래서 네. 미국이랑 유럽에서 받아야 되는 게 일단은 최초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은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푸시를 많이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최초를 막 하겠다라고 하면은 22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먼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 예상에 홍콩 쪽이 될 거야. 광저우 쪽. 그쪽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했을 때 그쪽이 매우 유리하고요. 거기를 이미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좀 성능이 좀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체가 아니어서 아마 관광용 그런 걸로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상용화 시기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자율주행 차보다 오히려 UAM이 더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당연히 이거 자동차 쪽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제 어그로 끌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정의를 잡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과 자동주행은 또 다릅니다. 자율과 자동은 말장난이 아니고요. 완전 다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단 항공기를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타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토파일럿, 자동 주행 기능이 매우 많이 침투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종사들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죠. 과거 대비. 예를 들면 과거에는 조종사가 모든 걸 다 조종했죠. 막 기계에 막 탁탁탁 하고 막. 근데 이게 점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고 전장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되면서 조종사들의 그 부담이 확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종사 막 4명 타고 그랬는데 요새는 2명, 기장, 부기장 2명 타고 그만큼 이제 조종사가 원래 그런 조종하던 거에 쏟던 노력을 더 다른 데 쏟게 되니까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뭐 이런 게 돼왔던 진행이거든요. 이 기술이 지금 자동차에도 많이 접목이 됐죠. 우리가 말하는 아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건 제가 체감해봐서 아는데 정말 고속도로 운전이 물론 힘들죠. 뭐 힘들긴 한데 옛날보다는 매우 덜 힘들다는 거는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율도 아니고 자동주행만으로도. 예를 들면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냥 크루즈에서 속도 맞추면 뭐 과속 안 해도 되고 앞에 차 있으면 알아서 멈춰주고 별별 기능이 점점점 많아지고 차선도 맞춰주고 막 그런 것만 돼도 우리가 부담이 확 주는 것처럼 이제 그게 그동안의 그거고요. 자율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모든 판단을 다 컴퓨터가 다 하는 거죠.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되게 쉽게 막 사람들이 AI와 빅데이터 그건 무슨 만능인 것 같아요. 뭐 AI 빅데이터면 뭐 말 그냥 만능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정말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면 하늘이 더 그 어려운 자율이 더 먼저 될 거라고 저는 보냐면은 첫 번째 하늘은 통제가 됩니다. 지금도 통제돼 있고요. 앞으로 통제될 거예요. 땅은 지금도 통제 안 돼 있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은 누군가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요. 아니면 뭐 고속도로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면 누군가는 무단횡단도 하고 누군가는 음주운전도 하고 여러 돌발 상황들이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뭐 도로가 다 예쁘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막 여러 도로도 많고 이거는 자율로 이런 걸 다 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하늘은 어차피 같은 기술이 적용될 거예요. 자율 그런 주행이나 운항이나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은 좀 더 빨리 적용이 될 수 있고 더 많이 실험이 가능한 거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아무나 뭐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발 상황도 있긴 있죠. 뭐 버드 스트라이크도 있고 돌풍도 있고 다 있는데 땅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잡아 나가야 되겠죠. 뭐 데이터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자율운항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서 하늘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 기술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군용 관련해서는 엄청난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간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건 이제 경제성의 문제가 결부되니까 달라지는 거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무인기들, 드론들 그거 다 원격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띄워놓고 뭐 한 3, 4일 띄워놔요. 더 오래 가는 건 더 뭐 안 알려진 건 뭐 한 달 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 띄워놓고 그냥 자동으로 해놓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때 사람이 해가지고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종을 뭐 밑에서 하고 있냐? 네. 지구 반대편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들 기술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어떻게 경제성 있게 접목하느냐 문제는 다르는데, 네, 여튼 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율, 뭐 자동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이든 자동이든 지상보다는 하늘이 훨씬 유리하다. 변수가 훨씬 적다. 일단 가장 그냥 심플하게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다르게. 예를 들면 뭐 당장부터 내일이라도 앞으로 운전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다 컴퓨터가 뭐 그거 하게 해라. 컴퓨터가 하게 해라. 그러면 또 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확실히 좀 하늘이 변수가 적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이비톨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 무인이라기보다도 사실 또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럿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약간 이쪽의 상용화 시점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이미 그 조종사 관련해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양성 문제라든지 네.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조종사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뭐 책도 쓰고 EAM 막 이렇게 막 좋다고 말하지만 저한테 갑자기 2년 뒤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없습니다. 타보세요. 안 타요. 저도 안 타요. 그거 어떻게 타요? 근데 저마저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타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허가도 안 날 거고요. 맞아요. 네. 네. 허가가 나서 나온다 해도 아무도 안 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레벨이고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조종사가 탑니다. 조종사가 많은 부분 할 거예요. 점점점 그 조종사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뭐 자동 기능을 먼저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원격입니다. 아예 조종사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많은 이제 자동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한 명이 2대를 조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4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더 줄겠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아예 그냥 컴퓨터로 항로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게 이제 큰 그림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는 지금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안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뭐 안 될 건 없죠. 근데 지금 당장은 조종사가 있는 걸로만 나와도 엄청난 변화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UA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자,
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커지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뭐 1000조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 또 책에는 또 여러 군데 뭐 네.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다 하면 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그쵸.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산업으로 보면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을까? 지금 그냥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어떤 역할들이 당연히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히 첫 번째로는 그 이비토를 만드는 제조사 OEM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운항을 하는 운항 서비스 업자. 네. 그냥 비교를 하자면은 항공사가 되겠죠. 음. 우리가 아는 그런 서비스 항공사들, 뭐 대한항공, 일반적인 그런 항공사 에어라인 있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이걸 통제 관제하는 뭔가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민간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어쨌든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 지금 우리가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일반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벌거든요. 그런 항공기들 시스템 하는 데들. 네, 그런 역할. 그다음에 뭐 이런 디지털 인프라도 있겠죠. 이걸 결국 우리가 서비스로 쓸 건데 뭐 예를 들면 어플 같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런 이착륙 설비, 그런 그 물리적인 인프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체를 만드는 업체가 갑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거는 기체가 일단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아무리 뭐 기똥찬 뭐 이착륙 설비를 만들어도 이비톨이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요. 애초에 그 이비톨이 없으면 기똥찬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착륙 설비라든지 못 만들어요. 왜냐? 뭔가 설계하려면은 여기에서 뜨고 내리는 기체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거기 사이즈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비톨을 누가 먼저 만들어서 인증을 받고 안전하게 이걸 운항할 수 있는 업체가 어쨌든 제일 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심지어 이거는 또 아무나 못해요. 네. 아직까지 성공하는데 아직까지 한 데도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비톨 제조업체가 지금도 갑이고 앞으로도 갑일 거다. 먼 미래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좀 의미 있게 투자도 받고 실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20여 개가 다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탈락하는 그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아예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웬만큼 다 어느 나왔어요. 정도 이제 그 좀 약간 상위권 그 플레이어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뭐 상장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정말 몰랐거든요. 알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오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들 많이 공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위 업체는 일단 뭐 해외 업체부터 말하면은 미국의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와 미국의 베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어쨌든 제일 상위에 있어요. 투자도 많이 받았고 이미 진행도 많이 돼 있고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국가에서 되게 서포트해 준다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회사 그 두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이 공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확실히 기술력은 인정받은 거네요. 그죠. 그 뭐 서포트 되고 있는 뭐 그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자세하게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잘 돼 있다.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두 회사가 있는데 조비는 다행히 상장이 돼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베타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두 차이는 뭐 베타가 모자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철학의 차이입니다. 뭐 솔직히 상장하면은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뭐 지금 돈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럼 뭐 조비는 급해서 한 거냐? 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사정이 다 있는데. 어쨌든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냥 혹자는 비교하게 그렇게 비교해요. 뭐 조비는 뭐 이비 전기차 업계랑 약간 비교를 해서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많이 되고요. 아, 그 베타는 리비안하고 많이 비교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비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업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간 테슬라랑 비교가 되는 거고, 그 베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존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비톨을 가지고 화물용, 물용으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베타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초기 시장에서는 승객용보다는 화물용이 좀 더 시간이 빨리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약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럼 조비는 약간 그 사람을 네. 약간 실어 나르는 네. 약간 그런 모빌리티 개념이고, 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물용으로, 운송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네. 베타도 그렇다고 사람용, 승객용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초기에는 이게 더 시장이 클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 그쪽에 또 거기에 동의를 해서 뭐 아마존이 투자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또 기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아마 둘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뭐 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